안녕하세요. 당신의 새로운 비상을 응원합니다. 지름길 법무법인 안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달라지는 개인회생에 대해 이프로님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프로님, 개인회생 신청하시는 분들이 2024년에 가장 알아야 될 소식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최저생계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최저생계비요. 이 최저생계비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비용인데요. 매년 월급이 오르고 또 물가가 바뀌는 것처럼 최저생계비도 오르게 되는 거죠. 개인회생을 하는 기간 동안 이 최저생계비만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회생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생계비를 최대한 많이 인정받는 게 더 유리한 거죠, 이프로님. 네, 한 달에 내는 변제금, 즉 한 달에 내가 갚아야 할 돈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2024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133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서 2023년도 대비 7.25%가 증가되었습니다. 2인 가구부터는 사진 참고해 주시고요. 풍족하다고 느낄 만큼 그렇게 영구로운 자금은 아니네요. 그렇긴 하죠. 그래도 채무 연체가 생기고 미납이 된 상황이라면 급여 압류도 있고 신용 제한이 발생하기 때문에 133만 원가량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입니다. 또 기본적으로 몇 명의 인원을 부양하는지에 따라 적용 가능한 금액이 다르게 산정되니까 변제 계획안을 작성할 때 끝까지 완납해서 면책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대리인 사무실의 역할이기도 하죠. 이프로님, 그럼 다음으로 달라지는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추가 생계비입니다. 최저 생계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생계비예요. 그 주거비나 교육비, 의료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추가 생계비는 인정되는 요건이 지역마다 또 가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모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2024년 추가 생계비 관련해서는 바로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회생법원에서 채무자의 소득 정도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생계비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논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월 평균 소득이 최저 생계비 그러니까 133만 원 정도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 가용소득이 없어서 개인 회생 절차를 반드시 종료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는 유지할 수 있도록 회생위원회 조사를 해서 생계비를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가용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기본 생계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전액으로 변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더 엄격한 잣대로 심사를 받거나 인가결정 후에 이제 고액의 변제금을 지속적으로 변제하지 못해서 폐지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회생법원에서 채무자를 소득 정도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눠 생계비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운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채무자에게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변동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개인회생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채무자의 재기를 위해서 또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소식 어떤 걸까요? 네, 20세 미만의 성년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채무자의 성년 자녀는 부양가족 범위에서 제외를 하고 있잖아요, 프로님. 네, 하지만 대학에 진학한 성년 자녀의 경우 학자금 대출을 통해 등록금을 납부해도 그 외에 생활비가 필요하죠. 안프로님 대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 어땠어요? 그렇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모두 충당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건 현실입니다. 요즘 또 워낙 물가가 또 비싸고 하니까요. 심지어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의 64% 정도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등록금을 마련했다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대학에 진학을 하지 않더라도 20세 미만 성년 자녀는 재수를 하거나 취업 준비를 하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또 상당수고요. 네, 그래서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기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 20세 미만이거나 같이 동거를 하는 경우 등의 요건이 충족이 되면 성년 자녀도 부양가족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상반기에 서울회생법원의 실무 준칙들이 나오면 또 다른 회생법원에서도 함께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네, 수원이나 부산회생법원 등 서울회생법원의 실무 준칙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지방법원의 소식들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프로님 그럼 마지막으로 2024년에는 또 어떤 게 달라질까요?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내년도에는 개인 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3년도 10월까지 신청 건수가 이미 22년도 전체 건수를 넘어섰고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또 소상공인이 큰 타격을 입었고 또 청년들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노인 파산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맞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빼면 대구 경북 지역이 회생 파산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아요. 상황은 이렇지만 대구에는 아직 회생 법원이 없어서 채무자들은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죠. 법인 파산도 지난해보다 4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 회생법원을 설치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프로님 맞나요? 네, 국회에 발의되긴 했지만 아직 계류 중인 상황이죠. 부산 회생법원이 생기고 사건 처리 평균 기간이 118일에서 67일로 또 수원은 73일에서 37일로 줄었어요. 채무자들을 위해서라면 대구 지역 쪽에 회생법원이 설치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2024년 달라지는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프로님 벌써 2024년이네요. 그러게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2024년도에는 회생의 지름길 유튜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늘 의뢰인분들과 소통하며 발전하는 지름길이 되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지름길 법무법인은 2024년에도 늘 빠르고 정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당당한 회생을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